다음 페이지. 지금 기간과 기한을 했는데 정말 중요한 관세의 납부 기한이에요. 관세 납부 기한 문제는요. 정말 많습니다. 이거 별표 아주 많이 쳐놔도 돼요. 아주 1차 시험에 단골 메뉴, 단골 메뉴. 그러면 오지선 다 되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늘 이런 식이에요. 1항에 각호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딱 내기가 좋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는 좀 길게 나오겠죠? 늘 그런 식으로 나와요. 예. 보시면은 일반적인 납세 신고란 경우, 또 납세 고지란 경우. 이게 뭐냐 이게. 이 두 개는 좀 다른 거예요. 납세 신고는 납세자가 스스로, 그러니까 백성이 하는 거예요. 신고인이. 이 38조를 뭐라고 하냐면 38조를 신고 납부라고 그래요. 신고 납부. 39조는요. 부가 고지라고 그래요. 이거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겠어. 그 옆에다가 좀 필기해 놓으셔도 되는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납세무의 확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좀 쉽게 말하면 누가 세금 계산을 하는가. 여러분, 세금 낼 사람이 세금 계산해야 돼요? 세금 받을 사람이 세금 계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금 낼 사람이 세금 계산을 주로 하기 때문에 세무사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대리하느냐고. 또 관세 계산도 그런 식으로 하니까 관세사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만약에 세무서나 세관이 다 해준다면 관세사 세무사가 뭐가 필요 없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 정부가 그걸 다 해요. 그리고 자료를 그들이 할 수가 없어요. 자료를 가지고 있는 신고인 쪽에서 알아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납세무를 확정한다는 것은요, 이 신고 납부가 대부분이 다 원칙이에요. 특별히 관세법에서는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신고 납부라는 건요, 사실 앞에 이런 말이 생략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기의 일은 스스로 신고 납부 이런 말이에요. 스스로 신고 납부. 그럼 보세요. 이건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건데, 스스로 신고도 하고, 스스로 신고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좀 알아야 되는데, 관세법 쪽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스스로 신고하려면 지식이 있어야 돼요. 또 스스로 납부하려면 착해야지. 그러니까 신고하고 납부하려면 알아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관세를 내는 수입업자들을 일단 믿어. 잘 알겠지. 잘 내겠지. 그러다 큰 코 다치지. 근데 일단은 요새 뭐 이걸 대리를 해주잖아요. 누가 대리를 해요? 그걸 관세사가 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고 있죠. 관세 없으면은 세관 못 돌아갑니다. 예. 근데 예외적으로 부가고지 방식이 있어요. 부가고지는 이거는 세관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관장이 결정하는 부가고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부가고지라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납세고지서가 날라와요. 근데 우리나라는 관세 쪽은 이게 신고납부가 원칙이고 부가고지가 예외인데, 우리나라 세금 중에서 처음부터 부가고지 방식이 원칙인 게 있어요. 이건 아예 처음부터 믿지 않는 게 있어. 대표적인 세금이 상속세와 증여세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같은 것들은 신고납부가 없어요. 처음부터 그냥 부가고지 방식이에요. 근데 여기 제가 쓰진 않았지만, 쓰지 않았다고 하면서 쓰긴 쓸 건데 방식이에요. 이거는 신고납부라는 확정 방식이고, 부가고지는 확정 방식이에요. 그 신고납부 방식 아래에서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납세 신고한다 그래요. 납세 신고를 하는 거예요. 또 부가고지라는 방식 아래에서 세관장이 세금 내라고 말하는 종이를 보내는데 그거를 납세 고지를 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고납부는요, 행위가 아니에요. 어떤 방식, 체계, 시스템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고, 부가고지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나오는 구체적인 행동들은 납세 신고한다, 납세 고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납세자가 납세 신고, 세관장이 납세 고지.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럼 이거 보세요. 이제 보이죠? 신고납부 방식에 따른 납세 신고, 부가고지 방식에 따른 납세 고지. 이제 된 거죠? 네.
각각일 때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신고했을 땐 세금을 언제까지 내느냐? 수입 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내는데 여기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 뭐라 그랬어요? 납세 신고 수리라고 그랬죠. 아 도대체 수입 신고 수리는 뭐고 또 납세 신고 수리는 뭐 딴 거냐? 수입 신고에는요. 납세와 관련된 신고도 포함되어 있고 납세 이외의 뭐 운송수단이나 상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있어. 납세 신고라는 건 따로 없어요 사실. 그냥 수입 신고의 일부를 납세 신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입 신고 수리일과 납세 신고 수리일은 같은 거예요. 이 자리를 수입 신고 수리일이라고 냈다고 해서 틀리진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굳이 내느냐? 이 세금 쪽을 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납세 신고 수리일부터 15일. 또 납세고지서가 날라온 경우에는 이게 중요한 말이 받은 날이야, 받은 날. 우리나라는 다 도달주의를 취하거든요. 납세고지 발송일부터 그럼 특이겠죠. 발송일이 아니라 받은 날이 그때부터 또 15일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개에서 오답이 나온 걸 전 거의 못 봤어요. 이건 뭐 다니까, 뭐 이건 기본이니까. 늘 문제가 바로 이 즉시반출입니다. 보세요. 제가 즉시반출이란 게 중간중간에 튀어나온다고 했지? 계속 나오잖아요. 즉시반출한 경우에는 언제부터 15일이에요? 15일은 항상 똑같은데 언제부터? 수입 신고일부터. 이 말이 중요하죠. 무슨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된다? 수리자가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 위에는 수리가 있지만은 그죠? 이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보세요. 수리일부터 받은 날부터 신고일부터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렇게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이렇게 읽을 때도 수리일부터 받은 날부터 신고일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순서상으로. 이 양 보시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언제 보세요. 이내. 그러니까 언제까지 내라는 거예요. 이내 언제까지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내면 안 되냐? 말하자면 뭐 수리일부터인데 수리 전에 내면 안 되냐? 괜찮아. 그건 괜찮아요. 먼저 내는 거에 대해서 아무라도 뭐라 안 해요. 그래서 보시면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이게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납부하여야 한다가 아니죠? 이걸 또 뭘 누가 또 이렇게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면 안 되지. 이건 뭐 저기 납부기한을 못으로 만들어놨냐고. 납부해야 한다. 이거 안 되지. 또 납부할 수 없다 그래도 안 되겠죠. 아이 선생님 이제 그 정도 오답이 뭐 나옵니까? 이게 다 기출 오답들이에요. 이거 진짜 나왔더니.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 할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끝나는 문장들이 있거든요. 제가 아까 끝이 뭘로 끝날 때 집중하라 그랬어요? 본다. 두 번째가 이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문장은요. 그냥 그거 시험 문제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요. 다른 것들은요. 문장을 바꿀 때 문장 전체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말을 뒷부분을 바꾸면 중간에도 몇 단어를 바꿔야지 그럴듯하게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이 할 수 있다와 할 수 없다는 이 가능성이잖아요. 이건 정말 있다 없다만 바꾸면 문장이 그대로 가요. 이게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게 제일 많이 바꾸는 게 이거예요. 근데 이게 안 보여요. 이게 시험장 가면 끝에 한 글자가 잘 안 보여. 다 읽고 나서 이상하다 해서 다시 읽어보면 끝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부터 생각하시라고. 끝에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면 분명히 바꿀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볼 때 여기 이제 집중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봐야 돼요.